예, 네. 저희가 앞서서 소위 말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말이에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야권의 상황이 이게 자신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제가 볼 때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그 문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네. 야권 후보 단일화 관심이 그쪽으로 다 쏠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좀 봐줘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거는 기분 나쁘겠어요. 새누리당이 네? 경제민주화 오늘 발표했었잖아요. 박근혜 후보가. 이게 거의 지금 관심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나오는 얘기가 경제민주화냐, 경제성장이냐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고,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성장으로 넘어가는 게 무슨 설명이 있는 것이냐. 또 그 전에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얘기할 때 이게 주푸스에서 어떤 설명도 없이 넘어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정치 쇄신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역시 중요하니까. 이게 전혀 지금 스포트라이트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일화라는 것이 너무 이쪽에 지금 치우쳐 있어. 이건 야권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현재 진보적인 아젠다 중에 중요한 게 노동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좀 실정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야권은 정치 공학적인데 스스로를 막 빠뜨리는 경우가 되고 말았는데 이제 새누리당은 전 현재 단계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이 정말로 감동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그 이슈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동적인 모습과 좀 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단 현 단계에서만 볼 때는 새누리당에게 그렇게 불리한 단계는 아니다.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최근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김종인, 박근혜 두 사람의 계속 불화설, 불화설도 네, 있고 또 그 주변에 이른바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 엑스맨들이 몇 명 있대요. 그 지금 박근혜 후보 지지를 떨어뜨리는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다 숙여졌어요. 무슨 저기 홍어 얘기도 나왔었고 다 그렇죠. 그거 다 지나갔어요. 지금 단일화 문제 때문에. 네, 오히려 단일화 파행 네. 때문에 여기에다 집중돼 단일화 있죠. 문제 네. 때문에 새누리당을 결과론적으로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그게 새누리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을 때 이 단일화 얘기 나와서 이걸 쓰면 오히려 이제 새누리당한테 불리한 건데 상대적으로 속 잘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단일화 얘기하면서 이걸 잘 덮어주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후보 측은 경제 민주화 뭐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은 어찌됐든 그리고 뭐 나름대로 민생 행보하고 있고 대통령 얘기하고 있고 여성 대통령론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단일화가 여러 가지 야권에서 볼 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는 박사님 일요일 날 어떠세요? 네. 이제 그 후보가 선대위를 주재하면서 노선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딜레마는 뭐냐면 당의 위기 때 박근혜라는 잔다르크가 와서 여러 번 구했는데 이번 대선은 박근혜 본인이 상품입니다. 그럼 당하고 선거대책본부가 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파는 세일즈맨들이 엉망진창이죠. 네. 그리고 엑스맨들도 영업을 많고.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뒤죽박죽이 됐는데 하도 이 상품이 다시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다 이제 나를 어떻게 파세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하면 됩니다. 저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도 20% 진다 했는데 국민만 보고 이겼고 이번에도 다 진다 했는데 역시 내 방식대로 했으니까 저를 이런 방식으로 파세요. 그러면서 이번 주 일요일은 전 그 마오의 대장정이 생각났습니다. 수도를 비우고 전혀 이미지가 다른 두 사람. 그러니까 전략적 방식에 있어서 수도를 비우고 민생 투어를 하는. 근데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우리가 권위적이라 하지만 두 후보의 상대적 강점이 소위 민생 속에 있을 때, 국민들 속에 있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 그러니까 또 잠시만요. 뚜벅뚜벅 전략을 잘 잡았고 그 다음에 220일 만에 외박을 했지 않습니까? 밖에서 잠을 자게 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외박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 서울을 비우면서 지방을 훑어나가는 그래서 충청도를 집중 공략했고 호남도 갖고 했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 틀어기 위해서 연설하다가 선거법 위반 시비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방향은 좀 잘 잡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죠. 지금 야권이 제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4.11 총선에서 이 이명박 정부와 지금 새누리당이 서로 갈라서게 됐던 그 포인트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대놓고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를 분위기상에 편승해서 얘기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김종인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 키워드 자체를 놓고 볼 때 상징적인 인물을 바로 옆에 세워뒀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이한구하고도 같이 갔다. 이한구 의원하고 같이 갔다고 묶을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리더십을 보여야 될 때 사실 연타석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민생 속에 있을 때 아름다워 보이긴 했다고 하지만
논란이 됐었던 뭐 지갑에 돈이 문제가 됐건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됐건 민생들 탐방하면서 물어봤던 얘기들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서 리더십으로 이 올 때 갈 때 예의를 지켜야 되듯이 최소한 이 김종인 위원장과는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독대를 해도 됐을 텐데 그 옆에 반대하는 사람 9명을 데리고 가서 10대 1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리더십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다 야권 단일에 묻힌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재벌 총수가 뭔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항 같은 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 걷어낼 만큼 하는 게 상징적으로 재계에 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4.11 총선 이후로 새누리당이 끌고 왔었던 경제민주화 키워드를 버렸는데 그걸 어디도 지적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다 묻혀 있으니까요. 경제민주화를 버렸다라는 얘기는 좀 경제민주화라는 의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순환출자제 문제에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박근혜 후보가 입장이 달랐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박근혜 후보는 묻어두고 앞으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앞에 토론에도 곽 교수님하고 이 토론을 했지만 문재인 후보도 3년간 유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년 단임제에서 3년 유예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결국 이전 것은 그냥 묻어두겠다는 얘기고 안철수 후보도 시간을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봐가면서 이전 건은 봐겠다는 거니까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순환출자 그러니까 주식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1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용 창출에 투자를 해라는 얘기는 뭐 여권 대통령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정책의 영역이지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치하는 문제지 그것이 뭐 정치 공세로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 그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민주화 저도 얘기 좀 합시다. 경제민주화 얘기는요. 전 박 박사님 말에 좀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현재 지금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그러죠. 뭐 이른바 재정 절벽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영어 피스칼 클리프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의 경제 민주화나 이런 것들이 퇴색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오늘도 발표한 걸 쭉 보니까 나름대로 뭐 골목상권도 보호해야 된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역시 핵심은요.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벌과 중소기업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를 경제 위기라는 것 때문에 경기 부양 쪽으로 가면서 재벌들에게 투자 요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는 완전히 성장 남로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것은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의 문제거든요. 경제 민주화만 오로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 성장 쪽은 오로지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경제 민주화나 복지를 가지고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면서 정강정책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경제 성장으로 가면서 여기다 설명이 없이 그냥 경제 위기다.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얘기됐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다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런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야당이 그야말로 공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야권이 지들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야말로 줄푸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도로 열린민주당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야권에서. 전 도로 한나라당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야말로 어떤 녀석은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지만 모호하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슬그머니 돌아가는. 예. 재미 보고 다 보고 다시 이제 재벌 쪽에 친재벌 쪽에 그러한 것도 드러내는 이런 말하자면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의 어떤 그 친재벌적이고 친기득권주의적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또 어떤 면에서 좀 긍정적 평가를 보고 있다면은 차라리 이 판에 확실하게 보역 대결로 가자. 새누리당은 보수 쪽에 확실한 정강정책을 내세우고 예. 야권은 민주통합당이 됐건 누가 됐건 진보 쪽에 좀 그 아젠다를 내세우면서 이 정당 체계 자체가 신 교수님 전문가 계십니다만 정당 정체성과 이념의 정체성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게 무슨 정당들이 아무리 중도 정당으로 수렴한다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경제 민주화 얘기했다가 슬그머니 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보수층 결집하자, 집토끼 결집하자 이래가지고 다시 경제 성장 쪽으로 가고 이런 그야말로 시민사회 균열을 반영한 정당 체계에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이거 정당 이론에도 맞지도 않고. 최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 정책은 봐야겠지만 민주통합당도 4월 총선에서는 그 뭐 정북 논란까지 있었던 통합진보당하고 연대를 하고 이번에 상당히 중도적이라고 안철수하고 연대를 하고 민주통합당도 차제에 자기의 정체성이 뭐며 지향이 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거기 동의하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서로 분명히 자기 정체성 내세우자. 그래서 정당이 그거는 보수와 진보가 수평적 정부 교체로 가자. 알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느냐. 박 박사님 얘기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 저는 다른 정책의 정당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후보 스스로가 기본과 원칙, 소신 이런 단어들 많이 쓰셨었는데 경제민주화를 앞에 걸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아직도 여전히 한 달에 88만 원 번다 이런 세대도 있지만 임원급 같은 경우 급여 공개에서
시간당 88만 원 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뭔가 유도하려는 장치들을 걷어냈다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노선을 바꾼 거다, 예. 원칙을 버린 거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한마디가 아니었네요. 괜찮습니다. 예, 네. 저희가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네. 갑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네 그리고 분 다음 정말 주에도 감사드립니다. 계속 좋은 네. 말씀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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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